예지입니다. 저희 새롭게 준비했던 컨텐츠죠. 김세진 프로님 모셔서 촬영했던 합방 컨텐츠를 되게 많이 좋아들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새로운 프로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이정표 프로님을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지금 스윙 스탠다드에서 레슨하고 있는 이정표 프로라고 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스윙 스탠다드에서 소속 프로로 레슨하고 계시는 프로님이시고요. 캐나다 PJ 맞아요. 시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처음 뵙기도 했고 진짜 모르는 분야의 영역이어가지고 좀 여러모로 궁금하긴 한데 간단한 뭐 성장 환경? 성장 환경.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가 프로여가지고 KPJ 프로여가지고 골프 엘리트 집안. 한국에서 골프를 이제 하다가 제가 9살 때 이제 베트남에 가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아카데미를 하셨었고 대학교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고 군대를 또 갔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골프를 좀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성인 돼서 캐나다를 넘어가신 거구나. 거기서는 캐나다 프로 따는 거는 어때요?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 한국이 훨씬 더 경쟁적이죠. 경쟁적이고 근데 다만 캐나다 골프장에서 일을 좀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약간 조건이나 과정이 조금 다르구나. 네네네. 그런 근무 이력이 좀 쌓여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좀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골프장이 이제 매년 또 바뀌어요. 시합장이? 네, 매년 바뀌고 뭔가 스코어보다는 그쪽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뭐 그쪽 뭐 대학교나 이런 쪽에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좀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컨텐츠들 중에 진실 게임을 한번 진솔하고 솔직하게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 보면은 프로분들이 연예인 골퍼분들이랑도 많이 만나시고 하던데 실제로 뭐 연예인 골퍼분들이랑 자주 만나실 기회가 있으시다거나 뭐 라운딩을 가신다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으신가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프로암 많이 뛰시는 프로님들은 맞아요, 많으실 맞아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저도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연예인 골퍼분들이랑 자주 접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프로암 많이 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이 참석하거나 하시면은 많이 좀 접하시는 것 같고 나도 접하고 싶다. 두 번째입니다. 대회를 나가시면 상금이 크다 아니면 스폰서십이 크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나 둘 셋. 스폰서십. 나도 상금 적어도 막 마스터즈다 약간 이러면은 무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세고요. 물론 한국에서 받는 것도 세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명예나 그런 게 더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봐주고 그런 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스폰서십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대회를 한번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지출이 있으시잖아요. 대회를 한번 하실 때마다 나가는 드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당일 그 한 대회 아니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돈?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한국에서 대회를 많이 안 나가보긴 했는데 한 대회 한 200~300만 원은 나가지 않을까. 최소 1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 라운드 한 번만 가더라도 거의 100만 원, 그리고 숙소, 식대, 맞아요. 캐디피 이런 거 하면은 진짜 미니멈 100만 원. 탈락하면은 조금 이렇게 페이백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없죠. 탈락하면은 이제 돈만 쓰고 상금도 못 받고 다음날 그린피 굳었다 정도? 근데 그러면 프로님은 캐나다에서 프로가 되시고 경기에 나가셨다고 하는데 캐나다 대회 비용과 한국의 비용이 차이가 나요. 캐나다가 훨씬 더 저렴해요. 진짜요? 어떻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린피 자체도 더 저렴하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지역 안에 골프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서울에서 뭐 그치. 제주도도 가야 되고 막 어디 무안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그치, 엄청 멀리 가야 되고 음. 거기 숙박을 해야 되는데 밴쿠버는 그냥 그 안에서 다 있었어가지고 이동 반경이 되게 적었어요. 이제 프로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은 캐나다에서 이제 프로가 되는 거를 추천을 하실 거세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진 거에 따라 다른데 사실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 그러니까 북미 쪽에 있을 거면은 캐나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리그 자체가. 그래서 보통 캐나다에서 잘 치셔서 다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국 쪽을 선택할 거면 이제 그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경험을 쌓는 게 좋고 한국에만 계속 있을 거면 한국에서 쌓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뭔가 스윙이나 이런 이론이 다 달라요. 한국은 좀 골프장 자체가 좁아서 똑바로 많이 쳐야 되는데 미국이랑 캐나다 같은 경우 좀 넓어서 공이 좀 커브가 좀 많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골프 스윙 자체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아들이나 딸이 골프를 한다. 전혀 없습니다. 네? 뭐가 없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하고 싶대요. 네. 한국에서 가르칠 거예요? 미국에서 가르칠 거예요? 한국에서 가르칠 것 같아요.
진짜요? 왜요? 이제 완전 어렸을 때 한다 그러면 진짜 기초부터는 엄청 탄탄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우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보낸다? 네. 그럼 퍼팅 라인 읽으실 때 두 분은 눈으로 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감으로 치시는 편이신가요? 눈으로 봤을 때는 왼쪽 라인인데 네. 내 감은 오른쪽으로 쳐야 될 것 같은 거. 그러면은 왼쪽으로 치세요, 오른쪽으로 치세요. 하나, 둘, 셋. 눈. 눈인가? 왜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약간 좀 반반인 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감으로 또 보고 이렇게 큰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딱 어디에서 들어가는 순간엔 정해놓고 들어가야 돼서 그때부터는 그냥 눈. 난 좀 반대인 것 같아. 눈으로, 그러니까 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라인을 맞추기에는 보이는 대로 맞춰요. 그래서 셋업을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를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간 다음에 바꾼다? 응.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감으로 바꾼다. 그쵸. 일단은 내가 왼쪽 끝 봐놨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갔더니 그 정도 안 봐도 될 것 같다. 약간 뭐 하면은 좀 수정하던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건. 맞아, 진짜. 쇼게임은 제가 감각적인 부분이 네. 크다 보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 질문을 준비한 이유가 일반인들은 캐디분이 왼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게 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감을 믿고 치거든요. 응.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쳐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어쨌든 내가 선택했으면은 선택한 대로 쳐는 거죠. 뭐 감이든 눈이든. 그리고 그 캐디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구장에 되게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맞아. 감보다는 팩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 말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거기 그렇게 보이는 거 아는데 여기야 이걸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 확률이 높아서 근데 다른 분들이 딱 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처음에 보일 거예요 아마. 캐디님 말씀을 잘 듣자. 근데 막 신입이고. 장비를 바꿔달라고 스폰서가 들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쓰면 내 성적이 떨어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손에 입은 장비보다 안 맞는 장비예요. 그럼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걸 현역일 때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안 바꾼다. 바꾼다. 아니 왜냐면은 나한테 맞게 어쨌든 피팅 해줄 거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런 케이스는 사실 그냥 메이저 브랜드나 막 타이틀, 테일러메이드, 핑 이런 브랜드들은 다 괜찮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더 있잖아요. 신규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랑 그런 브랜드면은 안 바꾸죠. 조금 안 맞을 수 나는 이제 메이저 브랜드라는 가정하에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왜냐면 선수들 그 전담해 주시는 다 피터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근데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갈 때가 요즘 되게 잘 나와가지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갈때 같은 남자인 걸로. 다음 질문입니다. 경기 하시다가 이제 좀 잘 안 맞으시고 이러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경기 하다가 실수로라도 욕을 뱉은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X. 오, 남자들은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것보다 왜 안 맞았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차에서 쳐야 되니까. 그죠. 그럼 평소에도 좀 욕설을 잘 안 쓰시는 편이신 건가요?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소에도.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막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신중하게 쳤는데 뒷땅이 맞으면서 아니 씨 되게 자연스러웠어. 약간 경험담이신 것 같은데. 의도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쵸. 뭐, 약간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겠죠. 경기를 하시거나 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 라운딩을 하시거나 하실 때 되게 치사하게 하는 선수분이나 뭐 경쟁자가 있으셨는지. 하나, 둘, 셋.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조금 망설였는데 멘탈적으로 제가 좀 둔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매기려고 하는 소리라도 소위 말해서 못 알아들어요. 약간 멘탈을 흔들려고 나한테 한 얘기인데 통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진짜 제가. 노관심. 아 둔한 스타일이어가지고 프로님이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가 말려요, 저는. 쟤 왜 반응이 없지?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시합 끝나고 이제 뭐 별일 없었냐, 동반자들 괜찮았냐 이제 프로님이 얘기하셨을 때 쟤가 저한테 언니 시합 처음 나오셨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얘기 하고서 그냥 그랬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프로님 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노발대발 하시고 왜? 이제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처음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프로인데 프로 땐지 아마 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언니를 이제 매기려고 감히. 시합 처음 나왔을 리가 없는 사람한테 처음 나왔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도 동생이었는데 나보다. 그래가지고 그러네? 야 그러면서 이런 이씨 이러면서 막 뒤늦게 근데 이렇게 말렸겠다 야 이제 프로님이 이제 그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귀뚱으로도 안 듣는 아니? 약간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는. 저는 뭐 저한테 막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스코어를 계속 다르게 적는 애들도 많이 봤고. 이런 건 진짜 대표적인 거다.
그러니까 시합을 나가면 서로 마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팀이라고 쳤을 때 제가 프로님 스코어를 마킹하고 프로님은 다른 선수 스코어를 그러니까 감독하는 거죠. 얘가 올바르게 줬는지. 근데 프로님 파했는데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매호를 끝날 때마다 프로님 복인가요? 약간 막 이렇게 네. 묻는다든지 약간 이런 선수들은 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도 되게 어린 친구였고 되게 잘 치던 친구여서 막 그때 선두 달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물에 빠졌어요. 다 봤는데 이제 자꾸 안 빠졌다고 해가지고 막 우기던 친구도 있었고 뭐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알까기 한 거네? 그렇죠. 와 근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이제 끝나면은 시합 끝나면 이제 마콜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나 이제 마지막 날인 경우에는 상금순이랑 이게 변동이 생기는 날이니까 마콜에서 다들 보고 있어요. 몇 개로 끝났는지 확인하려고 카톡 오면은 이제 저 멀리 티박스에서부터 이제 보이잖아요. 티샷 하는 선수들이. 저 선수가 진짜 프로 알까기 전문이다. 약간 이런 저는 진짜 남한테 관심 없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막 몰랐어요. 누구? 약간 이러면서 보는데 저 선수 몰라? 유명해 언니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약간 되게 상습범처럼 약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PJ가 되셨는지 막 엄청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엽다. 약간 막 그 시절이 있었는데 약간 막 다음 질문입니다. 보통 야구 선수들 이런 분들 보시면은 경기 일주일 전부터는 애인이 있어도 애인 만나고 오지 마라, 애인 만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골프 하시는 분들도 좀 연애가 경기력에 좀 영향이 있는지 하나 둘 셋. 있다. 없을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싸웠어. 시합이야. 근데 그건 그거고 시합은 시합인 거예요. 오,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보통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뭔가 싸워가지고 감정 그쵸, 상태가 그쵸. 좀 스테이블하지 못하거나. 맞아. 이 질문의 의도는 체력적인 스태미나거든요. 아, 그 얘기 하신 거였어요? 좀 감정적인. 저 상태예요. 감정적인 거 얘기하셨는데? 아 스태미나. 야구 선수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구나.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 만약에 사이가 되게 좋아. 이러면 뭐 내가 기분 좋으니까 뭐. 어쨌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건 너무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아서. 방금 그 사람마다는 틀려서라는 그 대답은 굉장히 저한테는 태풍 얘기는 아닌데 난 아닌데? 스태미나? 지금 좀 욕한 것 같았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미스샷에서도 못 듣던 욕을 지금 들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프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회 준비를 하거나 선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제약은 없나요? 연애에 대한? 연애에 대해서 뭐 제약하는 분도 있기야 하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SNS를 아예 못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스타보다는 이제 페이스북을 주로 많이 하던 건데 계속 삭제. 왜냐면 인스타는 보통 좋은 이야기만 올리고 행복한 이야기만 올리니까 다들 막 대학교 가고 일반인 친구들이나 약간 이러면 나도 놀러 가고 싶고 나도 친구 만나 나도 연애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약간 이래지니까 와서 좋을 게 도움될 게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웠으니까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무조건 연습 몇 개 하고 약간 퇴근이 없는 삶이다. 그냥 계속 골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이제 다닐 때는 사실 그때는 좀 덜 했는데 골프를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골프만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다 골프 말고는 다 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골프 정보 그리고 또 이정표 프로님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 정도의 느낌의 질문들은 이 정도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세진 프로님과도 한번 다뤘었지만 이제 좀 더 뜨거운 맛으로 이제 진실 게임 준비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